대장 같은 경우는 소화기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이가 굉장히 쉬운 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이에 의한 말기 암으로 가서 사망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대장암도 위험한 질환 중에 하나죠. 일단 대장암을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대장암도 침묵의 암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모호해요. 그러니까는 변비와 설사가 왔다 갔다 하거나 없었던 변비가 생기거나 아니면 없었던 설사가 자주 나타난다. 이게 첫 번째 증상이에요. 근데 변비와 설사는 우리가 먹은 거에 따라서 언제든지 있었다 없었다 하고 또 현대생활에서 변비 있는 분들이 워낙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대장암 의심?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늦어지면 이제 장벽이 너무 두꺼워지면서 막혀가지고 장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이제 구토가 시작이 되거나 체중 감소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늦은 경우가 많고요. 대장 같은 경우는 소화기관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장에서 암세포가 발생을 하면 혈관을 타고 간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간으로 전이가 되고 나면 이제 사기암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이가 굉장히 쉬운 암 중에 하나예요. 수술을 하게 되면 장 절제술을 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장을 대신하는 항문을 대신하는 누궁을 뚫어놓고 글로다가 변을 받아내고 이러면서 수술을 여러 번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지고 전이에 의한 말기 암으로 가서 사망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대장암도 위험한 질환 중에 하나죠. 변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뱀또아리 튼 것처럼 해서 황금색 변 이게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 그 사람의 컨디션 전날 뭘 먹었는지 배변 습관이라든지 며칠에 한 번 눕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모양의 이 색깔이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변이 너무 얇게 면 뽑듯이 이렇게 나온다든지 뚝뚝뚝뚝 끊겨 나온다든지 한 번에 잘 못 보고 뒤에 뭐가 남아있는 느낌으로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변 끝에 이제 변 닦을 때 피가 묻어 나오는 거는 치질이나 치열에 의한 거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변 중간부터 혈변으로 묻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위험 사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검은 변 쪽보다는 빨간 변 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변과 섞여 있는 점액질 같은 변이 묻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대장암을 혹시?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검은 변이면 대장암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장에서 아주 끝에 쪽에서 천천히 진행돼서 다음날 변 보는 경우는 검은 변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대변에서 악취 같은 경우는 단백질 성분, 질소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을 때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전날 고기 내지는 지방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냄새가 많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는데 좋은 음식, 채식으로 중심으로 식사를 했는데도 냄새가 이상해진다. 그러면은 혹시 장에 궤양 같은 게 생기거나 아니면 암에 의한 세포들이 빠져나와서 세균에 의해 분해가 돼서 거기서 나온 질소산화물의 냄새가 대변이나 방귀의 냄새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직장에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서 부패된 그런 메탄올 가스 이런 냄새일 수도 있는데 그런 변비 증상이 없이 변을 잘 보는데도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악취도 대장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배변 횟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정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은 하루에 뭐 한 번이나 두 번부터 2, 3일에 한 번까지는 정상이라고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평소에 자기가 어떻게 봤는지가 중요해요. 자기가 평소에 봤을 때에 하루에 한 번 정도 꾸준히 보던 사람이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했다든지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 보던 사람이 갑자기 배변 횟수가 많아진다. 그러면 내 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말단 쪽에 있으면 막히는 역할 때문에 변이 지나가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변비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점액질들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세균에 의한 변화들이 또 설사를 갑자기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꼭 변비됐다 다음날 설사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변비와 설사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를 대장암의 증상, 배변 습관의 변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원래 평소에 변비가 없었던 사람이 변비가 생기거나 원래 평소에 설사를 잘 안 하던 사람이 식생활 변화와 관계없이 생긴다. 이러면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증상이 됩니다. 이미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늦은 경우가 많을 거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복벽에 근육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배를 직접 깊숙이 만져가지고 뭔가 느끼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특히 대장 같은 경우는 횡행결장 이후로는 후복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할머니나 할아버지 같이 복벽이 얇은 분들은 우연히 만져져서 이게 뭔지 확인하러 왔다 해서 응급실에서 CT를 찍어봤는데 말기암으로 종양도 크고 전이도 있고 폐에도 전이가 다 있고 이런 거를 발견하는 경우는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고 배를 만져봤는데 뭐가 만져진다. 근데 그 모양이 딱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빨리 검사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장벽에 이상이 있어서 그게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아요. 장벽은 직접적으로 통증을 느끼지는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벽이 통증을 느낀다는 걸 빵빵해져 갖고 늘어났을 때 통증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디가 막혔거나 이럴 때 빵빵해져서 배가 아픈 거지 그냥 거기에 조직에 암에 증식이 생긴다고 직접적으로 아프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간으로 전이가 돼서 간담도 같은 데를 막아서 내지는 간 피막에 닿아서 그렇게 해서 아픈 경우는 복벽에 아픈 경우를 느낄 수가 있고, 또 대장 같은 경우는 바로 뒤쪽에 복막들이 있잖아요. 복막은 또 통증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전이가 됐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이긴 하지만 통증을 느끼고, 그때 수술을 했을 때는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열었다 다시 닫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암을 일으키는 주요한 것들이 있죠. 바로 탄 음식이나 그 다음에 가공육, 이런 것들은 1군 발암물질로 등록되어 있는 무시무시한 발암물질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회식, 외식, 이런 것들이 고기를 태워서 먹죠. 그렇기 때문에 회식에서 가장 멀리 지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뭐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면은 횟수를 좀 정해놓고 뭐 한 달에 한 번은 참여를 해도 그 외에는 참여를 안 한다든지, 고기 굽는 회식은 피해야 되고, 만약에 회식을 하더라도 메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입장이 된다면 샤브샤브라든지 끓인 쪽으로, 아니면은 하다못해 족발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변화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배변 습관. 변이 마려우면 편한 곳에 가서 편하게 시원하게 넣어 버릇해야 돼요. 배변을 잘하는 것도 굉장한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변을 참게 되고, 그 다음에 미루게 되고, 또 긴장하게 되면은 또 변이 좀 안 마려워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가면 또 자꾸 변비가 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또 밤에 술 마시면 다음날 또 설사하고, 이게 악화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 내 배변 습관이 어떤지를 잘 관찰을 하시고, 내가 출근하기 전에 변을 봐야 된다 그러면 아침에 조금 시간을 내서 여유 있게 배변을 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좀 변을 볼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면 내가 가장 편한 환경을 좀 만들고, 이렇게 좀 내 몸에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변할 때에는 명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막 힘줘서 배변을 하는 거 그렇게 좋은 습관 아니거든요. 편안하게 기운 빼고 나오겠지 언젠가는, 그러면서 호흡을 크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갑자기 직장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변이 나오면 시원하게 잘 변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음식 먹기. 음식이 당연히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의 부피를 늘려주고, 그 다음에 좋은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면서 살아서 남아있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식이섬유들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껍질이 들어있는 통곡류, 현미밥이 제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껍질이 포함되지 않은 가공곡류는 당연히 당분은 빨리 올리고 몸에 들어가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주지도 못하고, 그다음 장에서는 섬유질의 역할을 전혀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초록색 채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일도 먹을 때 껍질째 먹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과일 껍질 중에서도 섬유질로서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섬유질이라고 하면 액체로 만들 수 있는 식이섬유 같은 거를 섬유질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두꺼운 섬유질도 굉장히 이 장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식이섬유가 아닌 거친 섬유들도 먹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껍질을 같이 먹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키위도 씻어서 껍질째 먹고요. 사과 껍질 이런 건 당연히 그렇게 먹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멜론 껍질도 좀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먹을만 합니다. 수박 같은 경우는 겉에 부분만 좀 깎아내고, 거기 너무 딱딱하니까 안쪽 하얀 부분들은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니까 먹고, 이렇게 해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일단 대장암을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데요. 건강검진에서 좋은 툴이 있죠. 대장암을 위한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암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툴이 대장 내시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CT나 이런 데서, 아니면 초음파에서 대장암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미 많이 늦은 경우가 많아요. 위내시경보다는 훨씬 어려운 검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장 내시경을 제대로 시행을 하면 작은 용종이라든지 뭐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암을 진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좋은 툴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대장 내시경이 필요하면 꼭 받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건강검진에서 대장 내시경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요. 보통은 잠열 검사를 합니다. 대변을 채취를 해서 거기서 혈변의 특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 쪽으로 추가 검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잠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치질이 있거나 이렇게 될 때도 혈변을 일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인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원래 혈변이 있었는데 뭐 그러면서 대장 내시경까지는 안 하지 뭐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대장 내시경 워낙 장을 비워내는 과정이 좀 힘들거든요. 밤에 되게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변 많이 봐야 되기도 하고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건너뛰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초기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이제 용종 같은 게 몇 개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용종을 떼어내서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용종을 떼어냈는데 뭐 악성이 아니다, 양성이다 그러면 나는 뭐 양성 용종이었으니까 괜찮아, 이상 없고 안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용종이 발견됐다는 것도 위험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장애 컨디션에 문제가 있어서 세포 변이가 생겼고, 그 세포 변이가 다행히 악성까지 가지 않은 거고 양성에서 마무리되고 얼마 크지지 않고 끝났기 때문에 암이 아니었다고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 변이가 악성으로 도달하는 그런 특징이었다면 이게 그냥 암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퍼지고 전이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양성종양인 용종 같은 게 여러 개 많이 발견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다시 검사했을 때 또 발견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내 생활 컨디션이나 장애 컨디션이 세포의 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습관 개선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건강검진 기준으로는 50세 이상부터 5년에 한 번 건강검진 중에 대장 내시경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몇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는 경우는 그 시간을 좀 당깁니다. 가족들 중에 60세 이하 대장암 과거력이 있거나 아니면 비만이나 흡연 같은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40세부터 5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이 3개 이상 발견됐을 경우는 빈도를 늘려서 3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장암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럼 나는 가서 건강검진을 해봐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건강검진은 증상이 없는 사람이 뭔가 이상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게 건강검진입니다. 근데 만약에 증상이 있다, 예를 들면 뒤무직이 있다, 내지는 없던 변비가 생겼다, 설사가 생겼다, 체중 감소가 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건강검진을 하는 게 아니라 소화기 내과에 가서 저 이런 증상이 있어요, 어떤 검사가 필요한가에 상의를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대장 내시경을 받아봐야 되는 겁니다. 증상이 있는데 건강검진으로 간다? 요거는 오히려 건강검진은 뜨문뜨문 찾는 거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찾을 수 있는 검사를 못 찾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는 그 증상에 맞는 검사를 해야 된다, 거꾸로.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대장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제일 중요한 장기들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먹은 음식이 내일의 대변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지금 먹은 음식과 지금 한 생활 습관이 사실은 5년 뒤에 나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풀어서 표현하면 1cm짜리 암이 만들어지려면은 이 1cm짜리 암은 총 한 10억 개 정도의 암세포가 모인 거라고 합니다. 한 30여 번 분열을 계속해야 이 1cm짜리 암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평균 한 5년 정도가 걸리니까 지금 내가 암에 걸린 게 진단이 됐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5년 전부터 뭔가 나의 식습관, 생활습관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활습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5년 뒤에 암의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그 암이라는 건 5년 뒤에 생긴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때 발견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랑해 줘야 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회식에 불려가는 게 당장 사회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지만 내 몸에는 핑계란 없습니다. 5년 뒤에 암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음식과 좋은 생활 습관, 그리고 이제 회식 피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내 몸에 선물을 해줘야 대장암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